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어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기 위해서 이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선생님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계속 공부를 했고, 대학교도 전공을 영어를 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선생님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영어 선생님을 하게 됐어요. 그럼 영어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떤 소질이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좀 목소리는 커야 되겠고,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 목소리를 너무 떨거나 너무 긴장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영어 공부를 좀 좋아하긴 해야 되겠죠. 영어를 너무 싫어하는데 영어 선생님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떨지 않고, 그다음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0년 좀 넘은 것 같네요. 이 직업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얻으셨나요? 뭐 여러 가지 얻기는 했는데 가장 크게 얻은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겠죠.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부모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계속 이렇게 연락도 하고, 대학 간 학생들도 계속 대학 다니면서도 궁금한 거 연락 오고 전화하고, 군대 가기 전에도 연락 와서 같이 밥을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장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업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경험이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이제 있다 보면 학생들이랑 얘기를 이제 뭐 영어 공부도 가르치고 하겠지만 학생들이랑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힘들거나 뭐 이제 좀 이렇게 뭐 이야기 남한테 털어놓기 힘든 그런 얘기들, 부모님이랑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 가끔씩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뭐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들어주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도 학생들한테 이제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친구처럼 또는 뭐 선생님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당연히 어떤 일이든 하다가 보면 힘들기는 할 건데요. 음, 가장 힘든 점은 뭐 이런 거죠. 오해가 생길 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 학생들은 오해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그런 관계들이 이제 오해를 해서, 여기는 학원이니까 뭐 그만둔다거나, 그러면은 오해가 쌓인 상태로, 그러니까 좋게 헤어지는 건 괜찮은데 오해가 쌓인 상태로 막 이렇게 헤어지면 좀 서운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나 후회할 때도 있고,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럼 이 직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했던 뭐 보람되고 얻었던 게 뭐냐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일을 하게 되면, 아, 연진이는, 연진이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떤 도움으로, 누가 도와줘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기 때부터 학생이 지나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일단 부모님이 그죠, 부모님이죠. 도와주시고 그리고 공부는 선생님들도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친구들도 옆에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이제 주변에 있으면서 사람이 클 때까지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어린아이나 한 사람이 크기 위해서는 온 마을에 도움이 필요하고 온 옆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를.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있으면서 학생들을, 부모님은 아니지만 같이 키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커가는 거를 보고, 제가 연진이를 본 지 한 4년쯤 됐어요.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얘가 쭉 커오는 걸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사람이 저렇게 크고 조금씩 도움을 주는가 보다, 그런 거 느낄 때 그런 게 이제 이 일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딱 영어 선생님이다라고 하면은 영어를 공부를 일단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릴 때 지금 6학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책을 많이 읽는 거, 그 다음에 주변 사람에 대한 좀 배려와 관심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아이들은 보면 너무 자기 위주로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들도 좀 많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힘든지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다음 관심, 이렇게 좀 세밀하게 살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키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이란 직업의 미래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미래라는 게 과연 뭐 어떤 의미의 미래인가라고 했는데 전망이 좋은가 네, 이런 거 맞아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커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영어 선생님이 음. 미래가 많이 영어 선생님을 할 사람들이 많아질까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내가 영어 선생님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일단 영어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선생님이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직업이 많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출산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지금 애가 적게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학생이 작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도 많이 필요 없을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란 직업은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나중에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고 선생님 필요 없어? 라고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전망을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말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통역이나 번역기 같은 게 너무 잘 나와서 이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보면 나중에 되면은 그냥 컴퓨터나 대고 이제 뭐 휴대폰 대고 말하면 바로 이제 통역돼가지고 나오니까 외국어 배울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영어 이제 배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알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미래는 밝다. 바쁘신데도 면담에 응해주시고 질문에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면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